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의 코로나 알약을 허가한 지 하루 만에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무섭게 번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델타 감염 때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머크의 알약형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몰루피라비르의 처방은 한 번에 4알씩 하루 2번, 닷새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The oral medications authorized this week are designed to stop the virus from replicating and can be prescribed for at-home use. 미 FDA는 다만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고위험군 성인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다른 치료제에 대안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뼈와 연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8살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임기에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 FDA는 머크의 치료제가 중증 예방도 30%로 화이자의 88%에 비해 효능은 크게 떨어지지만 둘 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available data that we have indicate that both Paxlovid and molnupiravir are effective against Omicron.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에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 하루 평균 25만 명 선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하루 평균 100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서두른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 계약한 물량은 약 40만 명분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면서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다음 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홍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치료제에 대해 국내에서 긴급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주 중에 계약 물량과 도입 일정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최소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7만 명분, 머크 24만 2천 명분은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물량에다 추가 구매까지 추진 중입니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먹는 치료제 확보에서도 외교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약사하고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가격은 현재 비공개 사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이 돼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주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성의 측면에서 재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 고위험 경증, 중등증을 대상으로 환자의 치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머크는 저개발 국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먹는 치료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될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국무회의가 열려서 논의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방금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곧 발표될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되는데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령자나 중증 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용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전 의원은 8년 넘게 복역해서 가석방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2013년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소화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이고 특히 상대당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가장 효과적인 등장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누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대위 출범 뒤 51일 만에 만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부족한 게 많으니 잘 보살펴달라 했습니다.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80분간의 오찬 뒤 두 사람은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함께 위원장을 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지국가와 국민통합 같은 의제를 발굴하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할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쓴소리도 예고했습니다.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원팀을 완성하는 모습을 통해 내부 갈등 중인 국민의힘과의 대비 효과가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능단체들과 만나서도 통합을 강조하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을 겨냥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도 만나 합당 작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식 합당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 추진,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내홍 와중에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수입한 이념이라고 말을 해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논란에 묻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방문 이틀째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부득이한 선택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낡은 이념의 카르텔에 사로잡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연재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계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정선거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 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수용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용자 등 특별 배려 수용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이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질문자로 지정되신 분은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김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있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공감대랑 사법 정의 등을 전제로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그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심사 첫날까지도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안건에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최종적으로 포함된 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질문처럼 국민 공감대와 또 사법 정의, 법치주의, 또 오늘 제가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지난 20일과 20일 양일간 열었는데요. 그 양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특별히 질문이 안 계시면 네. 이번 화면에서 원칙이 있다고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원칙은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예. 이번 사면은 제가 아까 사면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특히 서민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사면을 통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또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또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 그러한 국민 대화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 그런 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이번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특별 사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법무부 대변인실로. 네,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황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발표 내용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국민 대화합 등의 관점에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총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서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나머지 한 명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인데 한 전 총리는 이미 그 수감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됐죠? 일단은 그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국민 화합, 갈등 치유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앞서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필요하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아까 그 박범계 장관이 말한 국민 갈등의 치유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민 정서 또 국민 화합 이런 이유가 있는데 또 건강상의 문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자세하게 정확한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평소에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이런 지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지난 22일부터 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 또 수용 기간은 사실상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난 1월에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 형기를 모두 다 채운다면은 만기 출소는 18년 뒤 2039년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좀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면이 힘들다면 형집행 정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요구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형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면 명단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네요. 예,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8억여 원이 확정됐었는데 네. 이미 그 형기를 모두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복권, 그러니까 권리를 회복하는 명단에 포함이 된 거고요. 네. 그런데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 부분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성탄절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또 밤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매우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전망을 보시면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성탄절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4도,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번 겨울 들어 제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매서운 추위 속에 내일은 전라도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최다 수치를 다시 경신했고 사망자는 하루 새 56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